안녕하세요. 수행마스 플러스 조현민입니다. 자, 어제는 크리스마스, 이제 또 연말이 지나서 연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늘 설레움을 안겨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전략, 종목들을 안겨줄 수 있는 방송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 생방송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한 주간의 이슈, 특징주, 관심주 꼼꼼하게 체크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알찬 강의 시간과 더불어서 상담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상담 방법은요. 서울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많이 전화해주세요. 또 문자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두 분께서 여러분들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란톡 채팅방에 수익맛을 검색을 해주세요.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긴밀한 소통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최고의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오늘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님, 또 우리 단타승부사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오랜만에 좀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2021년도에 좀 계획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찾아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단타승부사 송효규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주 안녕하세요. 나와주시고 계신 것 같으세요. 네, 계속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었던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가고 있어서 지난 한 두 달 이전서부터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전일자의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1,240명 정도 됐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1,1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해서 1,000명대를 이틀 연속 확진자 수가 발생되고 있어서 우려감 또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대로 좀 밖에 나가는 것도 걱정이 되는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 오늘 시간 잘만 활용하게 되신다면은 이 다음 주의 흐름은 저희가 짚어드린 대로 잘만 활용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내올 수 있는 구간이 충분하게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익마스 플러스 출발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특징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로 장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 마르스 전문가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상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다시피 실제 미국 대선이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지금 이 조 바이든 현재는 당선인입니다. 실제 당선인이 계속해서 대선을 이어오다가 실제로 이거는 부정선거다, 아니다, 이거는 어느 주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다가 이번에 완전하게 선거인단에서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과반수죠. 270표를 이번에 조 바이든이 넘어서면서 당선인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 2021년 1월 중순에서 한 20일에서 21일쯤에 취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상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어갔다면 5G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중무역 전쟁이라든가 이 남북 경협주라든가 그런 쪽의 수혜를 받았겠지만 실제 이 조 바이든의 당선인으로 이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서 실질적인 정책 자체가 완전히 이 방향성이 달라지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본다면은 이번에 이 내각과 이 백악 간에 기후팀을 신설한다라는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후에 대한, 특히 신재생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 이 파리 기후 협약 같은 경우에도 취임과 동시에 다시 가입할 생각이 있다, 다시 가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탄소 중립에 관련된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미국뿐만이 아니죠. 실제로 본다 한다면은
이 대한민국도 항상 다음 연도에 이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그 전년도에 맨날 같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실제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해가지고 AI 인공지능 데뷔 2019에 나가지고 뭐 AI 정부를 만들겠다. 더불어서는 뭐 AI를 키우겠다. AI는 우리의 뭐 신기술에서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도 말까지 계속 하던 얘기가 2021년도에 이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럼 실제 2020년도 무슨 얘기를 했느냐? 실제 EU와의 이 비대면 회담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에 관련된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고요. 거기 더불어서 본다 한다면은 최근에 2050 탄소 중립 비전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중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다 하는데 한국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밝히면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많은들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는 것과 탄소가 늘어나는 것에 가운데를 맞추자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를 아예 쓰지 말자가 아닙니다. 탄소를 쓰더라도 그 탄소를 활용할 수 있다면은 그 또한 탄소 중립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우리가 신재생이라든가 친환경이라는 거의 의미가 지금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뭐다? 안 쓰는 게 아니라 대체하는 게 아니라 활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 종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2021년도에 아마 큰 상승이 기대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글로벌 방향성의 변화도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또 떠오르는 섹터 역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좀 전 2050 뭐 탄소 중립 비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잠깐 좀 짧게라도 어떤 에너지의 움직임을 바라보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사실상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조금 생각하는 게 뭐 태양열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풍력 발전 아니면 실제로 수열 에너지 이런 이 기본적인 에너지를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뭐 전기차, 수소차 얘기하시는데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움직일 때 본다 한다면은 뭐 처음에 조 바이든이 2,000조를 투입한다면서 실제 이 태양광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근데 풍력주가 움직이고요. 근데 그 이후에 넘어갈 건 뭐냐면은 대체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에너지를 아예 뭐 다른 걸로 바꾼다가 아니라 탄소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탄소가 계속 배출이 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새롭게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였다면 지금보다 이 탄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관련주들 오늘 제가 가져왔으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체 에너지, 탄소 활용 기술을 보유한 관련 섹터, 그 움직임 잠시 후에 말씀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우리 또 단타승부사 전문가님께서 한 주간의 이슈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가 이 전일자에 1.7%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2,800선을 돌파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가장 눈에 띄었었던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가 이 전일자에 한 5%가량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 갱신을 했죠. 예, 이러면서 굉장히 이 코스피에 대한 흐름이 강한 흐름을 나왔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시간 외에 뉴욕 지수 선물 거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우리 시장도 같이 한번 여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미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이 백신을 구매 계약을 어느 정도 체결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여러분들 목요일에 LG전자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G전자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그렇게 상한가를 기록하듯이 굉장히 올랐었던 점은 저는 요 근래에 아니면은 주식 시작하고 나서 처음 봤었던 이력인데, LG전자가 이제 전 세계 자동차 부품업체죠. 마그나라는 이 회사하고 아마 전기차 부품에 대해서 이제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는 이슈로 인해서 목요일날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 이 전일자에는 삼성전자가 5% 정도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강한 흐름을 보였다. 이 삼성전자는 반도체의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그리고 28일이죠.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면서
좀 좋았었던 흐름이 좀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본다면은 코스피에 대한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주서부터 좀 답답했었던 흐름이었죠. 답답했었던 흐름이 지난주 수요일에 한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락을 한번 하면서 우려감이 나왔죠. 이때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영향력이 밑으로 더 빠지는가 아닌가, 아니면 하락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목요일, 금요일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을 보이면서 또 한번 상승의 흐름으로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아까 LG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었잖아요. LG전자에 대한 흐름도 목요일에 굉장히 유례없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금요일에 어느 정도 오르는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정도 매물 추리가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다. 근데 저는 이 종목이 조금 눌렸다가 재상승하는 여력이 충분히 있을 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자의 입장이시라는 분들은 이 LG전자라는 종목을 눈여겨보셔야 되고, 어느 정도 눌렸다가는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영향력이 충분히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이 보신다면 전일자에 굉장한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5%가량 많이 올랐었던 종목인데, 이게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고, 여기에 이 종목이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이 되면서 금요일에 굉장히 컸었던 흐름을 좀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렇게 대형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오고 있는 우리 국내 시장인데, 저는 아무래도 이 다음 주에 본다면은 3거래일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대형주가 이렇게 삼성전자나 LG전자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시장에 여러분들도 이러면 시장이 또 한 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대형주 삼성전자가 강했었던 흐름이 저는 이 다른 종목, 그러니까 중소형주나 아니면은 이 대형주 말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은 굉장히 답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 또한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눌려주는 거를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또한 그렇게 세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 3거래일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답답한 흐름을 여러분들 작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겁내지 마시고, 어차피 3거래일 지나면은 그 1월 달서부터는 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니까 조금만 흐름 지켜보시면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LG전자 정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지수도 좀 좋은데 남들 다 매수하고 수익을 보고 있는데 저희만 매수 안 하면 좀 바보다 뭐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어떤가요? 네, 아무리 보더라도 여러분들도 판단을 할 거예요.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저 또한 이 종목 많이 올랐고, 여기에 대해서 다급하게 지금 스타트를 끊어서 뭐 지금 신규 매수 구간을 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저는 눌려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 종목에 대해서 크게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 눌림목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LG전자나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이제 좀 눌림목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뭐 큰 종목에 대해서, 대형주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건 맞는 건데, 아마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막 크게 오르거나 그렇게 막 크게 빠지진 않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움직임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너무 여러분들이 답답하다고 그 종목을 뭐 바로 손절을 한다던가 이런 뉘앙스보다는 이번 주, 다음 주에도 답답한 흐름이 좀 이어져 오더라도 조금만 견뎌내시고 1월 달에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걸 보고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조정에 대한 우려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봐야겠는데요. 먼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 움직였을까요? 사실 최근까지 좀 급등세가 이어진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친환경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혹시 그 앵커님은 네, 혹시 친환경 자동차를 타시나요? 저는 지금 아니죠. 내연기관. 내연기관, 가솔린. 예, 가솔린. 가솔린 차를 타고 계시는데 왜 사실상 물어보셨죠?
네? 왜 물어보신 건가요? 이제 친환경 얘기를 하려고 한번 네. 얘기해 봤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친환경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대부분이 앵커님처럼 이 친환경 자동차를 타지 않고 뭐 디젤이나 가솔린을 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실상 이 도로를 보면은 전기차가 전보다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라든가 아니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뭐 이 넥소라든가 이런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눈에 굉장히 많이 띕니다. 진짜 여의도의 이 국회의사당 앞에 이 충전소를 보더라도 정말 이 수소 충전소의 줄이 엄청나게 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대체 에너지, 그러니까 기존의 가솔린이나 디젤을 쓰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대체를 해서 전기차나 수소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다? 그걸 넘어서서 이 탄소가 나오더라도 실제 거기에 대해서 배기가스가 나오더라도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다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가 KC 코트레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KC 코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저점에서부터 주가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완전한 우상향이라 보기는 힘들지만 실제로 그 급등세가 이 눌림목이 나온 이후에 지속적인 우상향세가 만들어지면서 저점에 거의 6,000원 대비해서 13,400원까지 약 한 100%에서 조금 넘는 수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올라갔냐 이거죠. 친환경 자동차 관련주들 또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 많이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KC 코트레일이 최근에 탄소 중립 이슈가 나와주면서 우상향이 나온 이유 뭐냐 한다면은 바로 이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뭔 소리냐 한다면은 철강이라든가 아니면 석유 화학 업종들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지금 내연기관 차들 안에서 이산화탄소라든가 이 탄소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근데 그 배출되는 탄소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다시 이거를 탄소 화합물로 바꿔서 다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제 탄소 포집 기술이라 말씀드리겠고 이 탄소 포집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겠어요?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기술이 있고 탄소를 포집해서 활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미리 저장해 놓는 역할을 하는 게 KC 코트레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큰 상승이 만들어졌다는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이 후속으로 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 친환경 관련 종목들 더불어서 탄소를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이 탄소 중립 관련주들이 충분히 많겠다라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내년입니다. 2021년 1월에 이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취임과 동시에 더 많은 기후 협약 관련된 또는 친환경 관련된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더 큰 상승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중심은 당연히 탄소 중립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이 친환경 관련된 이 탄소 중립 관련된 관련주를 봐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C 코트레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정말 9월부터 2배가량 현재 올라서 고점의 이 박스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니까 이 종목 정말 좀 좋은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매수하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사실상 KC 코트레일이라는 종목이 아까 얘기한 대로 괜찮은 종목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KC 코트레일이 이미 100% 이상 오른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 이외에도 바닥에서부터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KC 코트레일로 뭐 10%, 15% 수익을 낼 바에야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20%, 30% 수익 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기업적인 부분에서 괜찮지만 이 저가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는 게 오히려 시장은 지금 대응이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 코트레일처럼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잠시 후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저희 단타승부사 전문가님께 이번 주 특징주 여쭤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오늘 특징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로 한국패키지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저랑 여기 TV 방송을 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라 판단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패키지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식품용 포장 용기를 제조하고 만드는 이 회사다라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종목이 이제는 집합에 대한 모임이나 이런 모습들이 10인에서 이제 5인으로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배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온라인 쇼핑에 대한 흐름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미리 알려드렸었고 그리고 이 종목을 본다면은 차트 흐름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예, 제가 알려드렸었던 가격대가 7,270원 구간이었거든요. 예, 앞전에 본다면은 지난 12월 16일에 한번 급등했었던 이력이 있고, 저는 이 종목이 여러분들 목, 금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어느 정도 상방에서 잘 물량을 잘 모아줬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난주 토요일에 알려드렸었고, 이 종목이 바로 월요일 날 22%까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을 했다거나 미리 알려드렸었던 대로 진행을 했다면은 제가 알려드렸었던 목표가가 8,300원 부근이었는데 어느 정도 앞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를 하고 8,940원까지 올랐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느 정도 충분히 하락했지만 8,200원 선에 마무리가 됐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고, 분봉 흐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볼게요. 분봉 흐름을 본다면은 이때거든요. 예, 5분봉에 대한 흐름인데 처음에 제가 알려드리고 나서 7,030원까지 어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예, 어느 정도 3%가량 밑으로 좀 빠졌었다가 다시 한번 오후 한 12시 기점으로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만 뭐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진행을 했다면은 8,940원, 네, 오후 한 2시 넘어서 때까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때까지 흐름, 상승하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누려볼 수 있는 기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연코 지난주에 여러분들 특징주로서 알려드릴 종목은 바로 이 한국 패키지고요. 또 한번 여러분들 본다면은 크리스마스가 전일자였잖아요. 그럼으로써 아마 포장에 대한 내용이나 아무래도 이 배달 수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에 대한 부분이 또 한번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진행을 한다고 하게 된다면은 금요일에 한번 뭐 급등하는 영역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만 활용을 한다면은 또 한 번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또 이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하게 한번 활용만 잘 하게 된다면은 또 한 번의 상승하는 흐름을 좀 타지 않았을까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 여러분들께 굉장히 급등하는 종목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오늘 관심주도 이 다음 주에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일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패키지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크게 오른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는 관점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저는 한번 급등 나오면은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걸 가지고 계속 갖고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급등이 나오면 팔고 어느 정도 눌렸을 때 한번 구간을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지, 이 종목을 가지고 뭐 1주일 보고 2주일 보고 3주일 보고 이렇게 구간을 설정해서 진행하시면 안 되시고요. 알려드렸었던 가격대로 보유를 하시고 급등이 나오면 파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빨리 진입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눌렸을 때 여러분들 급등이 나오기 전에 좀 진행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 아무래도 지금에 대한 뭐 코로나19에 대한 3단계 뭐 이런 영향력이 어느 정도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급등이 나올 때 파시는 전략 꾸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KC코틀의 한국 패키지까지 특징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관심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바로 관심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관심주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사실상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당연히 탄소 중립 관련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탄소 중립도 아까 얘기했던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새롭게 이제 이 탄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라이브 파이낸셜이라는 기업인데, 사실상 라이브 파이낸셜은 탄소 중립 기업이 아니지 않느냐. 라이브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LED 관련된, 그러니까 조명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조명 만드는 기업이 무슨 탄소 중립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라이브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과거입니다. 이 고려대 이 산하협력단과 함께 이 탄소 중립에 관련된 기술을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탄소 중립 안에서 뭐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다시 쓸 수 있을 만한 기술이 만들어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탄소 중립 2050 발표에 따라서 좀 수혜주로 엮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대한민국의 이 산업부와 그다음에 EU가 이 비대면 회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비대면 회담에서 서로 간에 2021년이라든가 또는 25년, 30년, 50년까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안에서 당연히 빅3 얘기는 나왔겠죠. 뭐 반도체라든가 제약바이오 얘기는 당연히 나왔겠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한다면 바로 그린 뉴딜,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EU와 한국이 동시에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이 뭐 내연 기관차라든가 아니면은 기존의 이 그냥 이 탄소 에너지들을 전부 다 이 신재생 에너지로 교체를 하자, 전체적으로 바뀌어 나가자라는 얘기는 동시에 진행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왔던 게 아까 얘기했던 이 문재인 대통령의 2050 이 탄소 중립 비전 발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50년까지 탄소를 중립시키겠다. 그러니까 지금 탄소 나온 것들을 싹 다 0으로, 제로로 맞추겠다는 정책인데 그 부분에서 2035년까지 목표도 있고 40년, 45년, 50년 순차적으로 나아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심에 가장 핵심적인 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것도 있지만 결국엔 기존의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가 이게 핵심이고 그 기술을 만드는 기업이 라이브 파이낸셜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파이낸셜의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 탄소 중립 비전 발표가 있음에 동시에 주가가 급등세가 거의 뭐 5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올라간 상태고 거의 뭐 대장주라고 하긴 어렵지만 실제로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 수급이 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 급등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그럼 여기서 상승세가 왜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바이든 취임이 1월 20일, 21일이다 보니까 그 전까지 그럼 지금부터 약간 3주거든요. 그럼 3주 정도 안정적으로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빨리 뛸 수도 있지만 충분히 3주 정도 기다린다 한다면은 단기 급등은 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캔들 자체로 본다 한다면은 약 1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3주라면 거의 한 달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라이프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매수한다면 시초가 이하로 음봉에 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약 1630원 라인대입니다. 1630원 라인대면은 아마 21선 밑에 그리고 61선 가운데쯤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00원 돌파를 보고 그 다음에 뭐 전고점을 돌파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매수는 음봉 매수로 안정적인 대응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탄소 관련한 종목 바로 이 종목 라이브 파이낸셜입니다. 그래도 요즘에 좀 더 상용화가 되고 있는 뭐 수소 관련 종목들, 뭐 전기차 관련 종목들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 관련주로 저희한테 좀 친숙한데 이런 종목들이 낫지 않나요?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익숙하지가 않다. 네. 항상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이 아는 종목은 그만큼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라든가 개인 투자자의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통 주가가 뛰는 경우에는 새로운 종목들, 실제 우리가 관련주를 본다고 했을 때도 최근 2020년도에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 뭐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뉴딜 관련주들이 아니라 새로운 뭐 실제로 오픈베이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최근에 ECS라든가 뭐 이러한 이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움직이듯이 과거에 뭐 움직이던 뭐 빅데이터라든가 클라우드 관련주가 아니라 새로운 관련주가 움직이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관련주들이 이미 고점에 있는 상태고 이 고점에 있는 걸 다시 찍자니 좀 부담되고 그렇다고 해서 고점에 있는 거를 좀 더 주가가 오르자니 시가총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점에 있는 시가총액도 적당하고 그다음에 주가 부분도 안정적인 종목들을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5%를 먹더라도 고점에 있는 걸 5% 먹는 것과 바닥에 있는 5% 먹는 거는 굉장히 이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종목보다는 이제 막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인 탄소 중립 이슈를 들고 있는 라이브 파이낸셜 살펴보았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2,000원, 순저가는 1,630원 이 종목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주 우리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질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줄질 않고 있는 상황에 미리 알려드렸었던 종목군들의 흐름이 굉장히 잘 나왔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초점을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맞춰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던 섹터는 바로 음압병실, 요 섹터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고, 음압병실에 대한 관련주라고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SY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음압병실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음압병실이라는 이런 이렇게 대해서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병원 내부의 병원체가 이제 외부로 나가는 것을 차단한다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격리병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SY라는 이 회사는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그리고 이것을 이제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이 회사에 대한 강점은 발주가 받고 나서 5일에서 10일 이내에 현장에서 신속하게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굉장히 강한 강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선별진료소나 집합형 병상에 대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이 SY라는 이 종목이 한번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은 충분하게 한번 크게 올라가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개발한 이 이동형 모듈형 음악 병실이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는 상태라서 아무래도 이런 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면은 또 한 번의 상승이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경쟁사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아까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었고,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점을 좀 계속 부각을 하고 있는 이 SY 회사이기 때문에 요 종목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차트 흐름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앞쪽에서 보신다면은 한번 급등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하락을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번 급등 나온 자리에서 하락을 크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900명대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죠. 24일에는 900명대로 어느 정도 도달을 해서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다시 1200명대, 1100명대를 유지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확 줄지 않는 모습에 굉장히 답답한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아무래도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굉장히 추세가 좀 빠른 상태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아무래도 이 음악 병실에 대한 종목군들은 또 한 번에 대한 급등을 좀 노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4,705원에 대한 이 구간 안에서 어느 정도 포진을 하고 있는데, 앞쪽에 이제 급등을 한번 해놓고 이 갭을 띄웠었던 자리를 어느 정도 메꿔가면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다시 한번 받아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5,500원 제시해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4,500원 제시해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Y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동형 병실용 이 패널을 제조하고 또 판매하는 것 같은데요. 좀 정말 신선한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병실도 부족하다는 기사 많이 보았는데요. 그래도 좀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면 이 패널에 대한 수요 자체가 좀 적어질 것 같은데, 길게 보더라도 이 회사가 어떤 비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가요? 이 회사에 대한 게 원래 조립식 패널을 제조를 한다라고 이야기해드렸었잖아요. 여기에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 모듈형 음악 병실에 대한 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 않고 줄면은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드리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1000명대, 1200명대를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중증 환자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음악 병상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모자라고 있는 상황에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발주라든 아니면 이슈가 나온다면은 또 한 번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한번 눈여겨보셨다가 제가 알려드리는 구간 안에서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SY였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5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주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연히 탄소 중립 관련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탄소 중립에서도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 신재생 에너지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기존에 이 탄소가 막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탄소를 포집해서 활용하고 포집해서 저장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기술을 이 KC 케미칼이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KC 코트렐이 그래서 KC 코트렐 같은 경우에는 이 CCS라고 합니다. 이거를 저장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그린 케미칼이라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린 케미칼은 CCS가 아니라 CCU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를 포집해서 바로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실제 이 탄소를 포집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시멘트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철강석을 어느 정도 이걸 재련을 하는 사업이란가 이런 경우에는 이 재련하는 과정에서 이 유기 화학물이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 탄소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재련한다든가 아니면 이 시멘트를 만든다든가 이런 공정을 바꿀 수 있겠지만 공정을 바꾸는 거를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럼 기존에 나오는 이 탄소 이 이산화탄소들을 모집을 해서 그거를 이제 포집을 해서 그거를 다른 화합물로 재배합을 해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출이 되더라도 제로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탄소 중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저기 상암에 가면은 하늘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하늘공원에 보면은 이 쓰레기산이죠. 예, 쓰레기를 바닥에 이제 모아놨는데 그걸 이제 메탄가스를 다시 에너지로 만들어서 쓰는 것처럼 그게 가장 안정적인 실질적인 지금의 정말 선순환 구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 CCU 기술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CCSU 그러니까 저장을 했다가 활용을 하는 이제는 바로 쓰는 것도 아니고 바로 저장하는 것도 아니고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고 저장했다 필요할 때 쓰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발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솔직히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저점 대비해서 약 200%가량 올라갔지만 충분히 단기 급등이나 상승세는 기술력으로 봤을 때 해볼만 하다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가는 매수는 시초가 이하로 공략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약 8,500원 라인대 욕심부리지 않는 구간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1,300원 일단 돌파하는 것 보고 전고점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이 종목 바로 그린 케미칼이었습니다. 같은 이슈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이 라이브 파이낸셜과 같은 이슈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문가님이 둘 중 한 종목을 골라야 한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싶으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 한 종목을 고르려 한다면 사실상 뭐 하나를 고르기가 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술이 달라서 실제 활용을 하는 기술이고 이거는 교체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주가가 저점상에서 본다 한다면은 라이브 파이낸셜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이게 나아요 아니겠지만 이제 주가상으로 봤을 땐 좀 더 라이브 파이낸셜이 안정적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은 바로 그린 케미칼입니다. 자,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300원, 손절가는 8,5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관심주 우리 단타승부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마지막 관심주도 제가 음악 병실에 대한 관련 종목에 대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원방테크라는 종목이거든요. 이 원방테크라는 종목은 산업용 클린룸, 그리고 바이오 클린룸, 그리고 드라이룸 이렇게 토탈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1일에 1월 1인용이거든요. 음악 병실에 대한 개발을 어느 정도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작용되면서 주가에 대한 영향력도 좀 크게 올랐었습니다. 그러면서 월요일 한번 오르고 나서 화, 수, 목 어느 정도 하락세를 겪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원방테크는 1인용 음악 병실 그리고 이동형 음악 기기, 클린 부스, 클린 파티션, 감염병에 대한 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래도 다른 종목군들도 뭐 SY라는 종목 있고 다른 여러 종목군들도 있겠지만 이런 점이 좀 두각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병상이 계속 부족하다라는 이슈를 아니면 뉴스를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의 격리와 치료를 위해서는 이 종목, 그러니까 음악 병실에 대한 부분은 또 한 번 부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상 흐름을 본다면은 원방테크는 제가 이야기해드렸듯이 21일 월요일에 한번 급등하는 여력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3거래일 연속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하락세가 어느 정도 요 정도 47,900원 정도면은 이미 큰 폭으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요 정도면은 앞에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한번 급등을 하더라도 47,000원 구간, 48,000원 구간대는 어느 정도 적용을 하면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올 대로 다 내려온 상황에 제가 어떤 점을 확인을 했냐면 이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형주나 어느 정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서 매집을 좀 들어오고 있었던 이 외국인의 수급이 원방테크라는 종목이 이거래일이면 바로 이때부터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흐름이 어느 정도 잡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또다시 주가에 대한 방향성은 계속 눌려주고 있는 것보다는 또 한 번의 상승을 좀 더 기대해 보는 점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는 53,000원 정도면은 충분하게 우리도 한번 대응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또 나올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45,500원 제시해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요즘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정말 크게 늘고 있는데 이 종목 보니까 살짝 좀 올라가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오른 종목보다는 좀 바닥에서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종목들을 갖고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도 좋겠죠. 근데 어느 정도 오름세를 보이다가 살짝 눌려주는 자리가 나오는 종목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쪽에 제가 알려드렸었던 지난주에 알려드렸었던 종목 한국 패키지도 어느 정도 올랐다가 한번 눌렸다가 또 한 번 올라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원방테크에 대한 흐름도 어느 정도 잘 눌려줬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주가에 대한 영향력은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추가적인 여기에 대한 음악병실에 대한 대장주는 온라인 공개 방송 3시에요. 3시에 여러분들 제가 또 한 번 이 종목 말고 제가 숨겨둔 종목이 음악병실에 대한 종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꼭 확인하시게 되신다면 다음 주 전략을 잘 꾸려나가실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만세 4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에서 저희 단타승부사 전문가님 얼굴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음악병실 관련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 종목들 잠시 후 3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알려드린다고 하십니다. 또 노란톡 채팅방에 수익만세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과 보다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다음 주 전략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사실상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3만 포인트를 넘은 상태고 그다음에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연일 거의 신고가를 넘어설 정도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3,000을 넘어가는가 아니면 코스닥은 1,500을 1,000을 일단 넘어서는가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본다고 했을 때 너무 높은 거 아닌가 또는 다른 사람들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걱정할 게 없는 게 시장과 무관한,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든 증시가 빠지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이라는 것,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증시와 상관없이 2050년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30년이죠. 좀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관련 종목들 위주로 본다 한다면은 단기 상승이나 증시와 무관한 수익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도 일요일에 방송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일요일에 이제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탄소중립에 관련된 이 대장주를 제가 일요일 밤 10시에 공개를 9시에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9시에 참석을 해서 제가 오랜만에 나와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9시에 공개하니까 많은들 종목들 받으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일요일 무료 방송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의 다음 주 전략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같이 대형주가 강했었던 흐름이 좀 나와서 여러분들도 이거 빨리 매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휴장일이 31일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는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목, 금, 토일 아무래도 연휴가 쭉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다급하게 매매하는 전략보다는 답답한 시장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적인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거고, 종목 전별을 해서 어느 정도 나는 단기적으로서 흐름을 들어갈 거라면 단기 포트에 맞춰서 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거래일 연속 뭐 월, 화, 수 이런 흐름이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좀 견뎌내시면서 단기 전략 끌어 나가시길 부탁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2부 때 강의 또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음악 병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제가 뉴스거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2부 때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저희 2부에서는 또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 잠시 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또 무료 방송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단승님, 저희 오늘 토요일 3시에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음압병실 관련해서 관련주 이제 말씀을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네. 조금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셔가지고. 간단하게나마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수가 저는 좀 늘고 있는 추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줄어든다면은 아무래도 중증 환자의 수가 만약에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준다면 중증 환자의 수도 줄어들 텐데, 예, 저는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면 중증 환자의 수도 같이 늘어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증 환자의 수가 늘어난다면 당연코 음악 병실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수요가 모자란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수요가 다음 주 중에 한 번 더 수요가 좀 모자란다라는 점이 비롯이 돼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한번 상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다음 주는 음악 병실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거고, 저 온라인 공개방송 오후 3시입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오늘 2종목 알려드렸었잖아요. 2종목 말고 다른 종목 많이 있고요. 예, 대장주로서 급하게 아니면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시고 오후 3시에 여러분들 저 온라인 공개방송 보신다면은 다음 주 전략 꼭 꾸려나갈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려볼 테니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음악병실 대장주까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쓰고 계시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만세 네 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에서 저희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이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텐데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음압병실 관련한 그 관련주들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3시 오늘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노란톡 검색창에 수익만세 이렇게 네 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저희 우리 전문가님들과 가까이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톡 채팅방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2부에서는 강의뿐만 아니라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상담 방법은요. 서울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많이 전화해 주세요. 또 문자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시 2부로 다시 찾아올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2부에서는 상담 그리고 또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 또 알찬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또 뿐만 아니라 나가시더라도 저희 유튜브로도 저희 채널 보실 수 있으시니까 MTN 검색하신 다음에 생방송으로 함께 시청해 주신다면 다음 주 시장에서 크게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